네, 집중 마켓 전략 시간입니다. 10월 6일 목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배럴당 $50 턱 밑까지 정말 치솟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오펙의 감산 합의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이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전반적인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면서 지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를 언급하셨는데요. 사실 유가만 본다면 뭔가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을 충분히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기 또한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오늘 하루는 뭐 삼성전자의 날이었다 하는데요. 사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사실상은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그러한 면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글로벌 증시 상황도 각 경제 섹터별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역시 미국은 탄탄합니다. 또 유럽 증시는 최근 테이퍼링, 또 도이체방크, 브렉시트 등의 문제로 인해서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 또 엔저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또 일본 증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내 증시를 본다면 판도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수급도 현재 특정의 어떤 방향을 지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 또 그럴만 하더라도 수급이 외국인 기관 서로 꼬이는 모습까지 나타나서 더욱더 그 판단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장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개장초 종합지수 2070포인트를 찍긴 찍었지만 과연 이러한 강세가 계속 이어질지 그 여부를 면밀하게 계속 하루하루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 판도 측면에서 지수가 어느 정도 정체되는 박수권 상태라고 한다면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만도 할 텐데요.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판도와 관련된 변화까지도 면밀하게 매일매일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6.10, 큰 변화 없죠. 0.03% 약간 내려갔고요. 최근에 유로화 가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1.121달러 수준으로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역시 현재 유럽의 테이퍼링, 양적 완화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것과 관련된 현재 분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다 강하게 진행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파악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엔달러 환율입니다. 이게 다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103.64 엔 수준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전날 대비 0.74% 엔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는 건데요. 그만큼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엔저가 아주 가파르게 최근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된다는 건데, 보편적으로 보면 엔저가 진행됐을 때 수출 대형주들이 약하고 수출 대형주들이 약하니까 그 대신 중소형주가 뜬다는 공식이 작년까지는 통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서는 그 공식이 잘 통하지 않고 있다는 변화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 1112원, 1111원, 전일 대비 약 3원 정도 좀 내려간 상태. 지금 현재 달러 대비 원고 방향으로 약간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엔화 대비로도 마찬가지죠. 더 가파르게 전일 대비 8원 내지 9원 정도 내려간 1073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저가 가파르게 진행에 대해서 엔화 대비로도 원화 가치가 절상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수출 관련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장면이 어제 오늘 물론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과 관련된 환율상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환율과 더불어서 수출 관련 대형주들의 주가 추이까지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최근에 엔저가 아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9월 27일, 불과 한 열흘 전입니다. 그 당시 대비, 그 당시 엔달러 환율은 100.27달러,
100.27N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일 종가 대비로 봤을 때, 종가 비교해 봤을 때 무려 그 약 열흘 정도 되는 사이에 3.4%나 급등을 했다는 건데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가 조금씩 더 강화되는 듯한 그런 모습, 최근 미국의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ECB에서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축소 기기가 나오는 것도 즉 유로화 가치를 올리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금리 달러 강세, 유로화 강세 이런 식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일본만 주요국 중에서 일본만 아직까지 확장적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수준 규모도 계속 유지하고 거기다 질적 완화까지 계속 즉 현재 지금 장단기 금리 조작이라고 하는 묘수를 발동시켜 가면서까지 현재 양적 완화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엔저를 현재 유도하는 배경으로 작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은근슬쩍 떨어진다. 즉 위험자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 이것은 국내 증시 수급 환경에 도움이 되는 변화죠. 그런 점은 일단 수급상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장은 수출주에 현재 자동차나 화학, 철강 이쪽 우리나라 굴지의 전통 제조업은 대부분 일본과 상당한 경합관계, IT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때문에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과 관련돼서 그들이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49.83달러로까지 전일 대비 2.3%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요.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기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매주 수요일 날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서는 그 전주에 에너지 원유 재고를 발표하죠. 예상외로 재고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300만 배럴 정도 추가적으로 더 줄었습니다. 5주 연속 거의 한 달 내내 계속 재고가 줄고 있다는 것이 유가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식이라면 추가적 11월 달까지는 계속 현재 유가가 안정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약간 쉬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봐야 되겠고요. 자,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9월 ISM 공급관리자협회 있죠. 제조업 PMI 지수가 57.1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민간 조사기관인 ADP에서의 민간 고용 15만 지난 9월 달입니다. 15만 4천 명이 증가됐다는 건데요. 지난달보다 좀 낮긴 하지만 결코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라면 이틀 후에 발표를 하지요.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 지난달 15만 1000명 나왔는데요. 그거보다 좀 높게 나올 소지가 높습니다. 17만 명, 18만 명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호적인 경기 지표가 나온다면 미국 증시 내부에서의 분위기도 그렇듯이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연방기금 금리를 기준으로 한 금리 인상 12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이 기존 45% 정도 수준에서 최근 65% 수준으로까지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별반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물론 아직까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서는 분명히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